CPI에 이어서 PPI도 나왔고 개장 전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함께 분석해 주실 분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나스닥 5% 하락하는 폭락이죠. 예, 폭락한 폭락. 상황에서도 어제 선방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보는데 오늘 또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선물도 플러스라서 오늘 또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고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중간 선거는 미국을 위한 중간 선거다 보니까 여러 이제 뭐 IRA 뭐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보호 무역주의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허들일 것 같은데 예. 일단 CPI 쇼크에 의해서 FOMC까지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희망회로가 아니라 CPI 쇼크긴 합니다만은 네. 엄밀히 따지면은 7월달 많이 내렸고 그리고 8월달도 조금 내리긴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8.0,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건 아니죠.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예상했었던 것을 좀 벗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감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게 정말 이 정도 내릴 정도의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화요일에 폭락이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올 정도 내용이었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투자자들이 느낀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인플레이션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조금 꺾이겠지? 꺾이면 금리 금방 동결하겠지? 뭐 인하하겠지? 너무 희망적인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그 화요일 저점을 찍고 수요일부터 엄청난 상승을 월요일까지 보여줬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약간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만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내리고 저희는 뭐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 체감을 못하지만 예. 뭐 기름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CPI 지수가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게 잡힐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격적인 것이 전방위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특히 그 임대료, 월세죠. 월세 이런 렌트 비용 같은 경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올라간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투자자들한테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긴축이라는 게 과거의 긴축과 현재의 긴축은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2017년 그때 이제 QT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 그리고 그 긴축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뭐 캐나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0~40% 정도 하락도 했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가 그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시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나오면서 그 화요일에 폭락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중립적인 거, 뭐 긍정적인 것을 찾아봤는데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게 어저께 좀 채권금리가 조금 상승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채권금리가 좀 10년물 기준으로 폭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한 3.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CPI 발표를 하면서 금리 자체가 3.4%를 그냥 바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을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시장이 장중에 좀 플러스가 나왔을 때도 테슬라만 3% 정도 올라왔었고 애플이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간
네. 강보합, 약보합 정도 예.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종목 이야기는 네. 2번 질문에서 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있었고 뭐 중립적인 지표는 예. 빅스 지표 이런 부분들, 빅스 지표, 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오른 것 같지만 네. 화요일 지수 하락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나쁘지 않았었다 상대적으로 그런 예.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질문은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FMC까지 아니면 중간 선거가 10월인가요? 11월? 11월 8일. 네, 11월 8일까지 이 지금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까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CPI, PPI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빅스, 채권, 그다음에 외환 시장까지 짚어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증시도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오늘 저희 시청자님들의 피드백을 보니까 공포의 하락장 대응하는 법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추매 중입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 변수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1번 질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오늘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FMC까지 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간 선거 전까지는 지금 같은 변동성이 계속되겠습니까? 저는 시각 자체가 9월 한 달일 것이냐 아니면 뭐 한 연말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9월 한 달 혹은 10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저는 시장은 제한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반등이 아주 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 같은 반등은 아니고 제한된 반등. 하지만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한된 반등을 반등 가능성이 높고 또 FOMC 이후에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의미 있는 반등이 실패한다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반등을 쭉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저께 정도 혹은 지난주 목요일 정도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 2,500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 만약에 연말까지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뭐 6월, 7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그 6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 대응하시기보다는 네. 약간 최소 현금 비중은 한 5, 60% 정도는 갖고 계시고 네. 한 4, 50% 정도는 약간 이제 저점이 내려왔을 때 바닥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일정 부분의 고점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한 연말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한 최소 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는 한 11월 정도 중순까지는 그런 대응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은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고 트레이딩 그리고 단기 반등 2,500 정도까지 보자라는 말씀이시기 네. 때문에 그 다음 궁금증이 생겼어요. 두 번째 그럴까요? 질문인데 예. 너무나 당연한 궁금인데 예. 뭘 사야 될까? 시장 대비 강한 섹터를 봐야 될지 아니면 낙폭 과대 섹터를 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2,500까지 올라갔을 때 기존에 그래도 조금 뭐 상승했었던 것들 더 간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게 어떤 반등이고 조금 더 다시 눌릴 수 있다면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너무 하락한 낙폭 과대를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400포인트 언저리, 그리고 한 2,500포인트 언저리. 그러니까, 지난 그 2월과 5월 달 증시를 보시면 한 2,700 후반, 그리고 2,600 초반, 때 지수 때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6월 달 초반부터 확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당분간은 좀 기대할 가능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첫 번째 반등을 줬을 때는 네. 뭐 그저께처럼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낙폭 과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단일
하루 만에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었고 또 그때 보면 IT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물론 뭐 하루 만에 그 모습이었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술 성장주들도 많은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돼서 다시 올라간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처음에 강했었던 종목인데 실망감으로, 그러니까 약간 실망감으로 되돌림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반등 기운을 보여준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그래요.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어째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어떤 네. 느낌 들었냐면 12시를 기점으로 반등을 빠르게 했는데 어떤 종목군들인지 봤더니 2차 전지, 폐기물 관련 네. 주식,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일 하이텍, 네.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뭐 동화기업 같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시장이 빠지는 걸 멱살을 끌어올린 게 애플과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멱살을 끌어올린 거의 죽어가는 그렇죠. 애를 멱살을 네. 잡고 끌어올렸는데 야 이거 보니까 어제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구나. 우리가 성장성에 확신을 갖고 있는 섹터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역시 이런 쪽을 계속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어제 시장의 색을 보면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예. 일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겨우겨우 테슬라하고 애플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 기업이 방어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안 무너지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어요. 한 12시 정도 넘어가면서 2차 배터리 모두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폐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예. 아, 여전히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좀 보여줬었고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쪽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 안에서도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올라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기존에 갔었던 주도주를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이른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쪽은 약간 변죽만 올릴 정도지 여기를 내가 공식적으로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좀 살아가고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좀 나쁘지 않은 섹터를 보신다라면 저 의외로 제지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제지. 예. 왜냐면은 어쨌든 여전히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흐름이 있다라면 지금 펄프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뭐 한솔재지라든지 뭐 무림 PMP라든지 한국 수출입 포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여전히 살아나가고 있고 어저께 같은 주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통신 장비가 참 이게 언급할 때는 또 안 오르다가 또 시장에서는 또 관심 없으면 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하락을 비록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이쪽 섹터도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KMW, HFR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여행주라기보다는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카지노. 혹은 최근에 다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게 의류주들이에요. 의류주들,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F&F 같은 경우 보면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터주들, 뭐 비록 어저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그동안 조정이 나올 듯하면서 이겨내고 하는 섹터가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은 이제 반등 국면에서 섹터가 조금은 변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전에는 약간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최근에 하락한 상황에서 좀 잘 버텼던 어저께 같은 경우 폐배터리 이런 쪽보다는 약간 섹터가 변화가 미세하게라도 발생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어찌되었든 하락장에서 버텨주었던 섹터가 만약에 증시가 조금 오른다면 그쪽에 더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버텼던 것도 가고. 네. 그래서 추세가 이 하락장에서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제지, 아. 리오프닝 관련된 건데 그 안에서 작은 섹터들 카지노라든지 뭐 의류주 이런 종목군 이런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이 아주 뭐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쪽에 의외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상대적인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앵커님은 어떤 섹터가 시장에 반등한다면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시장이 반등한다면요. 네. 확실하게 상단을 열 수 있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나 폐배터리가 왜 강했냐. 예.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눌렸었던 게 확연히 늘어나는 쪽이 이제 제지라든지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카지노 쪽에서 보는 거고 예전보다 더 상단이 열리는 매출이 열리는 뭐 소위 말하는 성장이 있는 쪽이 2차 전지나 2차 전지 폐배 배터리도 사실은 2차 전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자동차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오늘 업종이나 종목은 좀 저도 약간은 동의하는 동의하거나 바이니까?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업종이긴 합니다. 저희가 폐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종목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상승폭이 커서 그렇지 네. 대표적인 2차 전지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도 추세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좋았어요. 요즘 맞아요. 수급도 좋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주식도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에 두 분 다 동의하는 것으로. 네, 뭐 저는 계속해서 그런 쪽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 다만 예. 워낙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오르게 되면 무섭게 오르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폐배터리 쪽이라든지 그쪽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선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는 또 어제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LNF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의 약간 기술 유출이 반대한 이유로 약간 보류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참 궁금해요. 뭐 결국에 이제 그동안 미국 그런 것 같아요. 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본인 선거들도 있고 뭐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국가 우선주의를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동조를 좀 했지만 그러다 보면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든 삼성이든 다 미국에 나가버리게 되면 국내에서의 흐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이번에 IRA 법안 혹은 또 뭐 그 바이오 법안들이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거 협상 카드로 조금은 정부가 줄다리 형식의 줄다리기. 카드로 좀 그렇죠. 잡아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렇죠. 뭐 IRA에 기술력이 사실 있으니까. 네, 당하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 간접적으로라도 대응하자라는 정부의 대응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